안녕하세요. 작가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음향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소리가 좀 작다고도 하시고 노이즈가 있다고도 하시고 하셔서 음향 때문에 엄청 많이 알아보다가 제가 드디어 아시듯이 저 영상에 이제 광고가 나가잖아요. 광고가 붙으면 광고를 봐주시면 저한테 그 광고료가 들어와요. 저 수입이 생겼어요. 드디어. 그래서 광고 수입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마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이크 샀어요. 되게 기대되는데 좋은 마이크로 좋은 음향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배송 중이에요. 네, 마이크 오면 짜잔 하고 보여드릴게요. 음, 아이들이요, 엄마랑 대화하는 거 좀 싫어하실 거예요. 좋아한다고요? 네. 그냥 엄마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음, 지금 좋아한다고요? 네, 점점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아이가 변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이가 변하기도 하지만요. 변하는 건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가 계속 아이처럼, 아기처럼 엄마만 좋아 라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변해가는 아이의 모습을 너무 속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엄마의 대화 습관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엄마가 아이 입장에서요, 말씀드릴게요. 엄마 되게 짜증나는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유치원 친구들을, 저희 아이가 유치원일 때요,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할 때 너무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되게 짜증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무심코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되게 짜증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막 귀가 막 열리더라고요.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짜증이 났을까? 더구나 아직 6학년도 아니고 4학년 친구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때 중요한 거 아시죠? 엄마한테 짜증난다고 말을 하면 되냐? 너는? 하고 이제 아이를 훈계하는 순간 아이는 저한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죠. 그치, 엄마들 되게 짜증나지. 왜 엄마 뭐 때문에 짜증났어? 라고 이제 슬슬 떠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뭐 다양해요.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요. 4학년 되니까 너도 나도 다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짜증 난대요. 착한 친구들은요, 짜증은 나는데 내색을 안 할 뿐이고요. 조금 표현이 강하다. 그리고 이게 뭐 엄마 마음 따위는 관심 없다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있을 거예요. 4학년이고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 더 심해지겠죠.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닌데요. 엄마들이 아이가 예전 같진 않다라고 느끼는데요. 사실 이렇게 조금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엄마랑 대화하는데 짜증이 났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좀 되게 싫은 사람, 대화하고 나면 기분 안 좋아지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이랑 말 섞기 싫은데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랑 말을 섞기가 싫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되게 웃겨요. 아이가 친구랑 대화하는 걸 다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화가 아이가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제 봤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동물, 강아지를 좋아해요. 강아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강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지 않아요. 잘 들어줘요. 강아지 얘기니까 잘 들어주고 자기가 봤던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가 다시 자기가 또 유튜브에서 봤던 어떤 강아지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자기가 실제로 봤던 어떤 강아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탁구공처럼 그 주제 혹은 주제가 안 맞기도 해요. 때로는 강아지 얘기하는데 얘 갑자기 동물원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예능 프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자기가 재미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거나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는데, 우리 엄마들과의 엄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랑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질문을 하셨는가, 대화를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들이요, 아이랑 대화를 잘 해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요, 이제 아이가 갔다 오기를 기다려서, 혹은 엄마가 퇴근하기를 그 시간 너무 기다리죠. 아이를 되게 만나고 싶고, 아이가 학교 잘 갔다 온 거 참 기특하고, 아이한테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랑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가 한마디를 꺼냈어요. 엄마 오늘 예를 들어 볼게요. 유진이가
엄마 오늘 유진이 혼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그게 이제 나름 아이한테는 큰 사건인 거죠. 오늘 학교에서. 그러면 엄마가 그때부터 정말 숨도 쉴 수 없게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했다 망했죠. 망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어머님들이 그게 대화인 줄 알고 하시는데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조사받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자꾸 조사를 받는 거예요. 책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엄마랑 포옹을 한번 하기도 전에 엄마의 질문 폭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재밌었어? 뭐 했어? 오늘 체육할 때 춥지 않았어? 오늘 선생님은 괜찮으셨어? 오늘 혼난 친구 없었어? 너는 안 혼났어? 오늘 발표 몇 번 했어? 오늘 급식 잘 먹었어? 양치질 했어? 엄마가 궁금한 게 많죠. 당연히 많은데요. 궁금한 거를 아이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요, 학교 끝나고 엄마 만나면 조사받는 거예요. 조사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아이 입장에서. 엄마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는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엄마는 만족스러워요. 왜냐? 궁금했던 걸 다 풀었거든요. 엄마 입장에선 그래요. 오늘 선생님이 화를 2번 내셨고 하면서 이제 또 막 엄마들 카톡방에다가 막 오늘 선생님 대박 화내셨다며 이러면서 이제 또 정보를 막 날립니다. 아이 입장에선요, 힘들게 학교 생활하고 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쉬려고 하는데, 긴장을 이제 좀 풀려고 하는데, 그런데 엄마가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귀찮기만 한 거예요. 아이 입장에선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엄마는 대화를 나눴고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대답을 잘 안 해요. 귀찮아해요. 묻지 말라고 하고 건성으로 대답해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서운하다고. 아이가 뭘 변했어요. 조사받기 싫어서 대답 안 하는 건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사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학교 갔다 와서만 하나요? 아니에요. 학원 갔다 오면 또 조사하죠. 레벨 테스트 보고 온 날 난리 납니다. 네. 우리 아이, 너, 그래요. 잘 봤어? 막 눈을 막 떠가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 그러다 망했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방법을 바꿨어요. 한참의 고민 끝에 방법을 바꿨고, 이거는 좀, 네, 나름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되게 그래도 부드럽게 아이들 사춘기로 막 접어들어서 변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그래도 부드럽게 대화가 지금 조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내 얘기를 아이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데 내가 오늘 봤던 재미있는 기사, 저희 아이들, 남자아이들, 뭐 초등학생들이 동물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로키 산맥 근처에 곰이 나타나서 캠프장에서 야영장에서 자고 있던 어떤 아빠의 팔을 물었다라는 기사가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기사 봤는데 곰이 나타나서 팔을 물었대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러면 자기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얘기를 해요. 마치 이렇게 주고받자라는 느낌으로. 혹은 자기가 예전에 봤던 기사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전에 봤던 유튜브 영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는요, 직장에서 되게 좋았던 일도 많이 얘기하지만 좀 좌절했던 거, 힘들었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 오늘 교감쌤한테 혼났다, 불려가서 혼났다, 30분 동안. 실제로 이제 혼났던 날 정말 속상하잖아요. 힘이 정말 빠지고 힘든데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아이들한테 하고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우리 반 애가 다쳐가지고 병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도 그냥 했어요. 아이를 만나서 내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솔직히 큰 관심 없죠. 없는데 저렇게 그냥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구나. 저희 아이들은 워낙에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무뚝뚝한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막 미주알 교주에 막 이렇게 쫑알쫑알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서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상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그게 아이는 대화를 나눴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질문을 쏟아부었을 때 꿈쩍하지 않던 아이의 입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학년 때보다 지금 고학년이 된 지금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 시작이 제가 질문을 끊고 저의 이야기를 좌절했던 이야기, 속상했던 이야기, 화났던 거, 좋았던 거, 황당했던 거, 모든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그런 겪었던 경험들,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들을 그냥 나누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입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이렇게 친구같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아이가 더 이제 사춘기에 제대로 접어들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언젠가는 엄마랑 대화를 하기 싫어, 짜증나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고 간에 지금 어쨌든 저는 지금 아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나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 미칠 것 같아요. 더구나 캐나다에 와서 생활하고 있고, 저 초등 5학년인데 여기서 지금 중학교를 입학을 했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5학년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저 진짜 궁금해서 정말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차마 약간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는 느낌으로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고, 꺼냈을 때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 아들과의 대화법. 네, 질문하다 망해봤기 때문에 아이 조사하다가 정말 아이가 짜증내고 입을 닫는 걸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처럼 네, 그런 실패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아이와 대화가 자꾸 막혀서 뭔가 힘들다, 답답하고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혹시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특히 엄마가 좌절한 얘기, 엄마가 어디 가서 혼나거나 실수한 얘기 아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있었던 거 있으면 굳이 숨기지 마시고 다 오픈해서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빵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대화를 끌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